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오늘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런 얘기가 내일 오전 11시에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기각한다.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도에 12월 3일 날 밤 10시 몇 분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참 용감해. 용감하다고. 거기에 쭉 들고 뭐 포거렁하고 마구 쭉 엎어제끼고 군인들 왔다 갔다 그거 난리법석을 지겠잖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얘기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얘기냐 이 말이야.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열 몇 번을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명령을 한 자와 명령을 받은 자가 내용이 엇갈려서 그 자리에서 옥신각신하는 꼬라지가 그게 대통령과 군 통수권자인 장군 대령급 영관급 장교들이 대통령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내용이야. 참. 그런 내용을 보고도 비상계엄이라 그러면은 군인들과 직결된 문제인데 위관급 장교, 영관급 장교, 더더구나 별자리, 장군, 장성 이 자들이 하는 행태를 봐. 이 자들이 하는 행태가 뭐 일률적이지는 않지만은 탄핵을 반대한다. 비상계엄을 반대한다. 그래 이게 진짜 반짝반짝 빛나는 국가를 위한 그런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군인이었는가 아닌가는 이번 행태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똥별 얘기도 나오는 거야. 똥별. 국민에게 위해되는 국민의 뜻과 다르게 갖고 있는 예비역 장성들은 똥별이라고 부르잖아. 왜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아니고 그런 말을 들어야 돼. 옳고 그름이나 바른가 틀림. 군인들은 누구보다도 이게 절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충성, 절도, 절개, 기계 이거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나에게 유리 언제 내가 군대 생활을 했던가 하고 나의 유불리만 따져가지고 하는 게라든가 또 그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인가 없는가 이것도 따져봐야지. 따를만 한 게 되는가 안 되는가도 봐야지. 더군다나 우리 지역의 지역 정치로 봤을 때는 선출직이라는 사람들은 그래도 뭐 다른 사람이 없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선출직 자리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돼서 주민의 대표가 됐다 그러면은 주민의 대표가 될 만한 그런 행동 거지를 해야지. 옳고 그름 바른가 틀림에 이 구분을 못 해가지고 내가 뭐 의해해야 되니까 뭐 그게 일이 틀린 것 같지만은 내가 따라댕겨야 되겠다. 땅바닥에 떨어진 엿가락이라도 주 빨아야 되겠다. 그런 사고 가지고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히나 냉철함, 통찰력이 있어야지. 어떤 한 작자가 자기 이익에 따라 가지고 호루라기 부는데 이리저리 휩쓸려 따라다니는 게 그게 지도자 자격이 있어? 그런 얘기에 뒤따라가는 것이 경고망동이라 그런 거야. 걸음지고 자 따라가는 게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 제가 올려놨는 이 김경호 변호사의 지금 소개를 해놨어요. 합동군사 대학교 명예교수 그리고 국방부의 외부 인권교수 이 사람의 저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서가 이렇게 나와 있고 김경호 변호사라고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만 구독자의 유튜브를 하고 있고 다른 유튜브 채널에도 지금 많이 나가고 방송에 많이 나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튜브의 게시물에는 이런 게 되어 있어요. 미리 써본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결정문이라 이래가지고 이분은 군사관계에도 많이 관계를 했고요. 이렇기 때문에 아주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미리 내일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읽어야 되는 그런 내용과 어떤 만큼의 차이가 있을런지는 모르지만은 김경호 변호사가 미리 써본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문이에요. 이 결정문을 써봤는데 그 결론이 벌써 나와 있더라고. 근데 이거는 미리 써본 거지. 그냥 예상했는 거지. 내일에 그 방매이 치고 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한번 참고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번 게시글을 올려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제가 안내를 이만큼 하면은 페이스북이라든가 유튜브를 이만큼 소개해 드렸으면은 찾아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미리 써본 판결문 주문 25 헌나 2024 헌나 피청구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24) 헌나 8 판시 사항 1.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가 적법 요건을 갖추었는지 적극적으로 두 번째로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거법칙을 탄핵 심판 절차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지의 여부 이거는 소극적이고 3번에 국회가 제출한 검사 작성조서 전문 증거 능력 인정의 적법성이 있느냐의 문제 4. 국회 의결 절차의 위법 여부 5. 비상계엄 선포와 그 과정에서 국회 봉쇄 선관위 장악 주요 인사 체포 지시가 헌법상 집행에 관한 중대한 위반 행위냐. 6번째로 위헌 위법 행위의 중대성과 탄핵 사유 해당성. 7번째로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 결정 요지입니다. 첫째로 탄핵 특징.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제1호 발표, 국회 봉쇄, 중앙선거위 장악 시도, 주요 인사 체포, 지시 등의 행위는 모두 개별적 구체적 적시되어 있다. 피청구인에 관한 충분한 방어를 할 수 있으므로 탄핵 소추 사유는 특정되었다. 두 번째, 엄격한 증거법칙 적용 여부.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과 달리 징계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법 제42조 1항의 헌법재판소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관한 공판중심주의 전문 증거 제한이 탄핵 심판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피청구인 측이 검사 작성의 조서가 형사소송법상 증거 능력을 얻지 못한다라며 증거를 하고 있는데 이에 탄핵 심판의 본질과 적합에 부합하지 않는다. 네 번째, 채택의 결정. 헌법재판소는 이미 형사소송법상 정문법칙을 완화하여 탄핵 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을 확립되어 있다. 국회의 소추위원이 제출한 김용현, 여영현 등 검찰 전문 증거 역시 탄핵 심판에 필요한 사실 인정을 하는데 사용이 가능하다. 이 점에 대해 형사소송법과 다른 탄핵 심판 헌재의 정당한 증거 채택 결정에서 밝힌 바처럼 헌법재판의 목적상 합리적 개연성에 기초한 증거 채택은 정당하다. 네 번째, 위법성의 여부, 비상계엄의 위법성. 국회와 선관위 등의 봉쇄 및 체포 지시 등에 대하여 국회가 사실조사를 일부 진행하였고 국회 130조에 따라 조사 권한을 자율적으로 행사하므로 탄핵소추 의결 절차에 중대한 하자는 없다. 다섯 번째로 그 집행행위의 위헌, 위법성. 비상계엄의 절차적 적법성은 헌법 제77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국무회의 등의 국회 통보에 엄격히 요구하는데 피청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무회의 심의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국회 통보도 지체 없이 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채 계엄을 졸속 선포하여 헌법과 계엄법을 위배하였다. 호거령 제1호 국회 정당 언론 등 모든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영장주의의 배제 등 기본권을 과다하게 침해하는 내용을 담아 헌법상 권력분립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국회 봉쇄 무장 병력, 사령부의 이런 병력들이 경찰 병력하고 동원해서 국회를 물리적으로 봉쇄 저지함으로써 입법부의 기능의 본질을 마비시켰다. 이는 권력분립과 국민주권주의의 정면으로 배치되어 중대한 헌법 침해를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 중앙선거위원회 장악 시도 독립헌법기관 선관위를 무력으로 증거 장악하여 선거관리에 관한 핵심 기능을 차단, 폐지하려 하였고 서버 자료 압수수색하여 한 행위는 헌법 제114조 이하 보장된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므로 중대한 위헌행위이다. 주요 인사 체포 지시, 대통령 권한 등을 이용해 국회의원, 정치인, 선관위 관계장 등 특정 인사를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지시함으로써 헌법상 영장주의와 신체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였다. 여섯 번째, 대통령의 위행위를 헌법과 법률을 현저히 위배하였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전면적으로 흔드는 국헌문란적 성격을 지닌 사건이다. 이는 대통령 탄핵 사유의 중대성, 명백성,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 일곱 번째, 피청구인의 위법한 그 국민 의회 민주주의 근간을 침해하고 헌법 수호 의지를 저버린 것으로서 대통령으로서 직무와 국민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행위이다. 그 파급 효과가 심각하고 대통령직을 유지하기에 두는 것은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을 파면함이 정당하다. 참조 조문 대한민국 헌법 제1조, 66조, 69조, 74조, 77조, 89조, 95조 111조, 113조, 제1항, 130조, 계엄법 제2조, 3조, 4조, 5조, 9조, 제14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49조, 53조, 65조, 형사소송법
312조 증거능력, 307조 증명의 책임 등 참조 판례를 보면은 헌재 나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두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세 번째로 노태우, 전두환 내란죄 사건, 네 번째로 법관 임성근 탄핵 심판 사건. 당사자 청구인, 국회 소추인 국회법제사법위원 정청래와 대리인 명단은 생략하고, 그 다음에 피청구인은 대통령 윤석열과 대리인 명단은 생략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유, 사건 개요. 가, 윤석열 대통령은 22년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국정수행을 하던 중 2024년 12월 3일 전시사변 등 헌법 제77조에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국회 통고 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한 채 졸속으로 이루어졌고, 계엄사령부 명의로 발표된 포고령 제1호는 국회, 정당 등 모든 정치인의 활동을 금지하는 등 공권력을 남용한 대표적인 위헌 조치로 평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봉쇄 저지하기 위해 특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병역, 경찰력 등을 동원하여 국회를 물리적으로 봉쇄하고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무력화하고자 하였으며, 영장 없는 주요 인사 체포 지시를 하였다. 국회는 대통령의 위 행위가 위법과 법률에 현저히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제적의원 300명 중 200명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 국회소추위원은 2024년 12월 15일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본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가 인정되는지와 인정될 경우 그 중대성이 대통령 파면을 정당화할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이 심판 대상, 본 심판 대상은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여부와 그로 인해 파면 결정 선고되어야 하는지이다. 3. 이 사건의 심판 진행 과정. 헌법재판소는 2024년 12월 16일 사건을 접수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논리를 진행하였다. 변론기일 영회, 변론 준비기일, 국회 및 대통령 측이 제출한 각종 증거 및 검찰조서 작성을 채택했다. 형사소송법과 다른 탄핵 심판, 현재의 정당한 증거 채택의 취지에 따라 대통령 측이 이의를 제기한 전문 증거, 김용현, 여형현 진술조서 등 탄핵 심판의 특성상 증거로 채택. 두 번째, 피청구인은 형사소송법상 제312조 1항 원용하여 검찰조서는 피고인이 대통령이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탄핵 심판은 형사 절차와 달라 합리적인 개연성과 징계 책임 여부를 판단함이 목적이고,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단서는 탄핵 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이상 전문 법칙이 완화되는 것을 정당하다. 적법 요건 판단. 소추 사유의 특징. 국회 소추 의결서는 피청구인이 위헌 위법 행위가 계엄 선포
절차 위반, 포고령 제1호 발표 및 인권 침해, 세 번째로 국회 봉쇄, 네 번째로 선관위 무력화 시도, 다섯 번째로 주요 인사들 체포 지시 등으로 유형화되어 있고, 이는 특정성과 개별적 사실관계가 충분하다. 나 국회 절차 하자 여부에 대해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형사 절차 수준의 증거 수집, 조사가 생략되었다. 는 주장은 국회의 탄핵 소추안 의결을 무효화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아니다. 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국회가 재량으로 탄핵안 조사 의결 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 분립과 의회 자율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 준용과 정문법칙 법 적용 여부인데, 피청구인은 검찰 조서 등 증거가 탄핵 심판에서 증거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합리적 개연성에 기초한 사실 인정이 허용되므로 전문 법칙은 그대로 엄격할 것이 아니라 탄핵 심판의 목적과 성질에 맞게 완화 적용한다. 대법원 판례, 인사혁신처 지침, 헌재 판례 등에서 징계, 탄핵 절차는 형사 절차와 목적이 달라서 무죄 추정과 동일한 수준의 엄격 증명이 요구되지 않는다. 8인 재판관으로 진행된 심리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본건 심리는 헌법재판관 9명이 중에서 1명이 결혼인 상태에 8인이 참여를 했으나 7인 이상의 출석 심리 시 결정 가능함의 명시하고 있다. 피청구인 측이 9인 구성이 아닌 8인 구성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탄핵 제도를 방치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될 수 없다. 다섯 번째로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 주장의 판단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은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전문 증거가 형사소송법 312조 1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탄핵 심판은 헌법수호와 공직 배제라는 목적 지닌 징계적 절차로서 형사법적 수준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적법욕구 판단에 관한 대법원 판례, 형사소송법과 다른 탄핵 심판, 헌재의 정당한 증거 채택 결정에 의하면 전문 증거도 충분히 채택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탄핵의 요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 법률 위배. 대통령은 직무수행에서 헌법 제66조 2항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주권과 권력분립의 원칙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또한 계엄을 발령하는 경우에 헌법 제77조가 정한 요건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를 위반하여 민주헌정 질서를 침해하였다. 위배 행위의 중대성. 대통령 탄핵은 공직 파면이라는 중대의 결과를 초래하므로 행위의 위헌, 위법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한다. 본 사건의 피청구인은 비상계엄을 사실상 자신에 속한 정치적 이해관계와 국회 억압, 선관위 무력화 등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남용하였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폐해 파급력은 헌법 질서 전반에 치명적일 수도 있다. 본안 판단은 비상계엄 선포와 절차적 적법성이 위반이다. 첫째로 헌법 제77조 준수 여부인데, 대통령은 전시사병 등 국가 비상사태를 요건으로 계엄 선포를 할 수 있으나, 본사안은 정치사법 갈등으로 예산 갈등 등 사유가 계엄 적법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국회의 심의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무회의. 국회 통과도 지체 없이 이루어지지 않아 헌법 제77조 위반이 명백하다. 두 번째, 계엄법 위반. 계엄법 3조, 4조, 공고 통보 의무, 5조의 계엄 사령관 임명 절차 등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보이고, 또한 헌법 제82조 문서주의 부서제도와 배치되는 등
중대한 하자를 내포한다. 나 포괄령 제1호의 위헌성. 국회, 정당, 언론 등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사실상 영장주의까지 배제하여 국민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박탈한다. 이는 과잉 금지 원칙을 상대로 위반하고 국회의 입법권 및 정치적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형식상의 문제. 계엄사령관의 임명안에 실제로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핵심 결정한 후에 서명 형식만 갖춘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국무회의는 원칙적으로 문서주의를 원칙으로 하는데 그에 반하고 있다. 국회 봉쇄행위, 무작 병력이 투입됐다. 특전사, 수도방위 사령부 등 군병력, 경찰 기동대가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고 의원 침입 등을 물리적으로 저지하였으며 헌법의 기능상 해산, 억압, 민주주의 핵심 원리를 파괴하고 있다. 두 번째로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대통령은 국회 감시 견제 아래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데 계엄 해제나 대통령 탄핵 여부를 논할 권한이 있다. 국회를 무력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곧 국헌문란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헌법상 독립기관을 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114조 규정에 의한 독립기구이다. 무장을 투입한 선관위 서버와 자료를 각종 그 서류들을 압수하려는 행위는 중대한 위법 행위다. 정치적 중립적인 선관위를 강제 장악하면은 국민 주권 행사의 선거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행위이다. 이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영장 없는 체포, 구금, 국회의원 등 반대 세력을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지시한 것은 헌법 제12조의 영장주의와 신체 자유를 정면으로 배격하는 것이다. 정치적 반대자 탄압.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 형사권을 남용, 주요 인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하는 것은 권력 남용의 극에 달하고 있다. 파면 결정을 할 것인지의 여부가 대통령의 위반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본 사안에서 대통령은 계엄선포권과 군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하고 선관위를 장악하려 하였으며 반대파 인사를 체포 구금토록 했다. 이는 곧 헌정질서 파괴, 권력분립과 국민주권주의의 심대한 위배가 되는 그런 행위이다. 국가적 손실 및 헌법 수호 이익과 비교 형량. 대통령 파면은 임기 중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박탈하고 국정 혼란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 행위가 헌법 질서 파괴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이를 방치할 경우에 민주헌정의 근간이 흔들리는 중대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다. 따라서 탄핵에 따른 헌법 수호 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보인다. 소결. 비청구인 위배 행위는 헌법 질서에 치명적 손상을 주는 국헌문란 행위로서 국민 신임을 근본적으로 저버린 것이므로 파면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하다. 헌법재판소법 제53조 1항에 따라 비청구인을 파면, 탄핵 인용하기로 결정한다. 결론. 비청구인의 헌법 법률 위배 행위는 그 중대성과 명백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국정 수행의 총책임자인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흔드는 계엄령 국회 봉쇄,
선관위 자각 시도 등을 감안한 점은 용납될 수 없는 수준의 위헌, 위법 행위이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재판관 한 명의 보충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2025년 4월 4일 재판관 누구누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내일 오전 11시 4월 4일 오전 11시에 헌법재판소에서 선고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김경호 변호사가 이 탄핵문을 내일 있을 탄핵문을 미리 선고문을 미리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김경호 변호사님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으로 썼는데 뭐 그럴 가능성을 두고 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은 저 생각과도 많이 같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내일 있을 선고문에 어떤 내용이 실릴지는 내일 선고문을 봐야 알겠지만은 오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도 답답하니까 지금 이렇게 한번 써보신 분이 있고 저같이 또 이것을 읽어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은 국가적인 문제에 있어서 나하고 친하다, 나인데 은혜를 베푼 사람이다, 뭐 그래 해가지고 그를 지지하거나 옹호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헌법상, 대한민국 헌법상 제일 위중한 내란의 혐의가 있는 이런 중대한 사건으로서 옛날 같으면은 그런 혐의를 저지른 사람 근방에도 안 가요. 근방에도 안 가는데 지금 무작정 옹호하고 있어. 그래놓고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을 막 동원해가지고 탄핵 반대를 강제로 갔는지 스스로 갔는지 그것도 문제지만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버스 타는데 돈 누가 내고 갔는지 그런 것도 다 문제되는 거예요. 지금 이 탄핵이 내일 탄핵이 끝나고 나면은 그동안에 탄핵 찬성했던 사람 반대했던 사람 다 내일 선고 나는 그 순간에 조용합니다. 조용해요. 그런데도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사람들은 뭐 개별적으로 소송을 하든지 하지만은 이거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소송을 받아주지도 않아요. 저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헌법 제84조를 유린하는 무리들을 그들을 징치하기 위해서 거기에 제일 앞장서 있었던 사람이 박영수 특검, 그 밑에 특검 팀장 윤석열, 얼마나 그때 야단스럽게 했어요. 윤석열의 유명한 문구 경제적 공동체, 묵시적 정탁, 요번에 와가지고는 뭐 계몽령을 가져가더라고. 윤석열은 하여튼 장명은 잘해. 결국은 그런 장명하다가 그 장명에 자기가 지금 걸릴지 또 헤쳐나갈지 모르지만은 경제적 공동체니 묵시적 정당 김건희, 윤석열, 최은순, 장모 그런 사람들인데 걸어봐. 안 걸리는가? 이 탄핵을 저지르기 이전에도 김건희 여사의 그런 다른 전때의 다른 여사들과의 다른 그런 행동들은 탄핵되고 특검받고 조사받아야 될 일로 충분한 거 아니야. 이번에 이 사건이 끝나고 나면은 내일 탄핵 선고가 인용으로 나든지 기각으로 나든지 나고 나면은 이제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활발하게 거론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저는 뭐 개인 감정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로 봤을 때도 이런 비상계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야. 비상계엄이 발표됐다 그러면은 여야가 없이 이 비상계엄은 막아야 했어. 영주에 내 후배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이 비상계엄 얘기 듣자마자 바로 자기 차를 타고 여의도로 갔다 그래요. 그런데 예비역 장성들 특히나 국민의힘의 예비역 장성들 텔레비 앞에 앉아 있었던 예비역 장성이 있어 없어? 비상계엄 하에서 그게 당이 먼저고 내가 먼저고 국회의원 배치가 먼저야? 그것들은 앞으로 전추의 한으로 남을 거예요. 내일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그거와 관계없이 비상계엄에 불참하거나 부상계엄에 반대했는 사람들은 전추의 한이 남을 거야. 나의 정치적인 소신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찬성했던 그 60여 명의 무리
요번에 비상계엄에 불참했던 95명의 무리, 이것들 전부 다 진짜 나는 정치 안 했으면 좋겠어. 양심이 있으면은 정치 취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일은 그런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이고, 내일 저는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오늘 오후에 서울로 가서 그 얘기를 여러 사람들을 그 군중 속에서 듣고 또 한번 저쪽에 삼남지방으로 한번 돌아서 이렇게 올라올 그런 계획입니다. 내일 오전 11시 20분쯤 되면은 그 얘기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소리가 나올지, 바로 계획하자마자 2, 3분 이내에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소리가 나올지, 기각한다는 소리가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궁금하지만은 빨리 시간이 가야지. 예, 오늘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경호 변호사님, 이렇게 좋은 글 써주셔서 정말 제가 읽어봐도 속이 후련합니다. 예, 저도 구독자입니다. 예, 오늘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